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펀드 읽어주는 남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상품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률은요, 지금 현재 일주일 3.9%, 그리고 1개월 9.95%, 3개월 23.37%. 박수 한번 주죠. 물론, 지금 사실 이런 3개월 23%, 지금 현 3개월 전에 코로나 이후 상승장에 지금 진입하신 분들은요, 차이나 같은 경우에, 차이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지금, 얼마 전에 차이나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제가 차이나 펀드 지금 소개해주고 나서 그 이후에 수익률 잘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나고 있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중국이 위태로워졌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뚝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뚝이 버텨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지금 변동을 많이 할 텐데, 차이나 펀드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요, 한 63개월 동안 한 60% 수익 났어요. 레버리지는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은요, 한 35%, 한 40% 정도 수익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낸 수익은 아닙니다, 이 상품이. 그렇지만 꾸준하게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고, 향후 앞으로 이 구독자는 향후 업황이 괜찮을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BM을 보시면요, BM 아까 보셨죠? 올컨트리 월드 인덱스인데요, 0.73%, 1개월 4.06%, 3개월 11.18%, BM보다 2배 정도 많이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유형평균보다 한 70% 정도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리고 운용사익은 볼 필요 없고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요, 차트가 꾸준하게 지금 현재 수익률이 우상향을 했고, 그리고 BM 벤치마크보다 훨씬 많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이 정도의 갭 차이가 있다. 거의 수익률이 2배 정도 차이 난다. 이만하면 이 상품은 수익률은 괜찮하다. 아까 수익률이 괜찮을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언택트 업황들이 괜찮을 것이다. 자, 이 상품 수익률 충분히 상승 여력 있고, 그리고 가치 있다. 수익률을 잘 내고 있다. 앞으로 향후 제가 이 상품이 저는 1년 정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품에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늘 이 상품들을요, 제가 추천한 상품들은 제가 관리를 합니다. 약간 제가 항상 째려봅니다. 확 째려봐요. 이게 이 종목들이, 단계에 있는 종목들이 안 좋을 수 있겠다, 이 업황이 안 좋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요, 제가 방송에서 어느 것들은 제가 손절을 하라라든지 아니면 익절을 하라라든지 환매 타이밍을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개한 상품들은요, 언제 판매하고 어디로 갈아탈지도 제가 신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제 방송이 도움이 되리라고. 위험률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률은요, 등급은 주식형이니까요 2등급이 되겠죠. 시급할 수 있는 등급, 고위험 등급이죠. 주식형은요, 아무래도 표준 편차가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 이상은 하기 때문에, 편차가 30 정도는 하기 때문에 시급할 수 있는 위험이다. 물론 내가 10%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으면 10%의 손실도 날 수 있다. 이게 위험률이죠. 자, 표준 편차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는요, 이 상품 3개월 14.79%입니다. 14.79%의 표준 편차. 주식형치고는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동일 유형을 보시면요, 12.25%입니다. 한 2% 정도 차이가 있죠, 편차가. 이게 2% 정도 높다라고 해서 큰 차이는 아니죠, 그죠? 2% 정도는 작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동일 유형이 12%인데 펀드가 14%다. 4452해서 15%라고 할게요. 12%와 15% 차이인데, 3% 차이인데, 수익률 차이는요, 2배가 나요. 수익률 차이가 2배가 나는데 편차가 3%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은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샤프 한번 보겠습니다. 샤프는요,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초과 수익은 얼마나 얻었는지 나타내는 측정값이죠. 이 상품은요,
샤프 지수는요 5.62%고요. 동일 유형은 6.02%의 지금 위험 대비 성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샤프 지수는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5.62 정도 되면요 1보다 크기 때문에 높다라고 할 수 있죠.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샤프 지수들이 굉장히 큰 값들이 있어요. 한 번씩 보면 거기에 비해서는 큰 수치는 아니지만 차이나 펀드 그리고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큰 성과를 냈기 때문에 샤프 지수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상품은 한 5.62 정도 된다 그러면 위험을 안고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다,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초과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02%가 나타나기 때문에 동일 유형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충분하다. 벤치마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위험을 나타내 주시는데 1보다 크면요 시장보다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거고요. 1하고 같으면 시장하고 동일한 위험을 안고 있다. 그리고 1보다 작으면 시장의 위험보다 더 적은 위험도다. 그러면 베타는 1보다 낮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베타는 1보다 낮으면요 괜찮다, 위험도가 낮은 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상품은요 0.40 시장하고 시장보다 더 적은 위험률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 유형도 마찬가지네요. 이 상품은 운용을 좀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우량 종목에 담겨 있다 보니까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목들 중에서 지금 잘 가고 있는 급등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테슬라가 1600선을 넘었었습니다. 그러면 1600선을 넘어선 테슬라는 적정 주가냐? 저는 적정 주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900 때 진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저는 왜 테슬라를 이게 너무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냐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차량 판매로는 지금 적자예요. 그런데 탄소 배출권 그 사용 금액으로 지금 흑자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 흑자 기록 때문에 지금 그 주가가 갑자기 1600선까지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400선까지 무너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더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앞으로 테슬라가 이 전기차 시장을 지배를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나면요. 전기차 시장은요. 그래도 명차들이 지배하지 않을까? 테슬라가 차를 과연 잘 만들까? 시장은 테슬라가 했을지 몰라도 저는 벤츠나 BMW나 특히 폭스바겐이 전기차를 지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적정 주가는요 저는 사실 한 $800-900라고 봅니다. 그래도 저는 진입을 하지 않았어요. 젠센의 알파 보겠습니다. 개별 펀드의 실제 수익률이 시장 균형을 가정한 경우에 수익률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거는 알파 값이 크면 클수록 좋고요. 알파 값이 크다는 얘기는요. 시장 균형을 가정한 경우에 수익률보다 훨씬 큰 수익률을 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펀드가 66.41%를 나타내. 이거 어마어마한 이 알파 값이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예요. 시장 평균보다 훨씬 수익률을 잘 내고 있다. 동일 유형은요. 27.85%. 이게 수익률이 2배가 딱 차이 나잖아요. 수익률이 2배가 차이 나니까 알파 값도 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파 수치가 높기 때문에 시장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보 비율 요 펀드가요 2.5%의 정보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2.58을 지금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동일 유형은 2.2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정보 비율은요 기본적으로 수치를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요 0.5를 둡니다. 0.5 정도의 수치가 나오면요 이 펀드 매니저의 정보 능력은 괜찮은 편이다라고 보는데 1이면 매우 탁월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2.58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값은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이 수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 한 1년 정도 2년 정도의 수치값이 나와야지 그 수치값으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제가 수치값을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수치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3개월밖에 지금 뭐 한 5, 6개월밖에 이게 지금 펀드가 운용이 되질 않다 보니까 값이 지금 뭐 제가 볼 수 있는 수치가 3개월밖에 없어요. 그래서 3개월짜리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3개월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충분히 잘 내고 있으니 이 위험률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이 상품은 진입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진입을 해서 만약에 코로나 폭락장이 왔다 라고 하면요, 저는 만세를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품은요, 지금 현재 진입할 때 내가 만약에 100만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지금은 50만원만 투자를 하십시오. 왜? 지금 미국이요, 너무 많이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에 2차 팬데믹이 올 것이다라는 그 가설이 이게 맞아떨어지면요, 2차 폭락장이 아니더라도 최소 조정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몰빵을 하지 마시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 펀드도 마찬가지고 몰빵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올인이 되면 안 돼요. 왜? 나중에 그런 폭락장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내 포트폴리오 내 안에 채권형을 담아놓고 채권형의 비중을 50% 실어놓고 나머지 50%로 주식형을 분산 투자를 해라. 그 분산 투자를 한 종목들이 다 좋을 순 없다. 다 그 안 좋아지는 종목들, 마이너스를 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2차 진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상품이 만약에 100만원을 투자를 할 상품이다.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50만원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9월달까지 보시다가 9월달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가를 보고 그때 추가 진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게 그냥 만약에 상승을 그냥 쭉쭉쭉쭉 하다가 9월달에 꺼져가지고 내 원금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내가 이 상품에 뭐 채권형을 좀 더 환매를 하셔 담든지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담든지 그렇게 해서 투납을 통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 펀드 투자도 그렇고 주식 투자도 그렇고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 요약입니다. 투자 설명서 요약은요, 먼저 운용 인력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운용 인력은요, 한철민 씨고요. 생년월일은 1982년생이시고요. 직위는 차장입니다. 차장급이면요, 운용 경력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집합 투자 기구 수가 지금 현재 13개를 운용을 하는데 규모가 1300억 정도 됩니다. 오래되시고 경력이 뭐 한 15년, 20년 되신 분들은 한 보통 조단위죠, 그죠? 1300억 많지 않다. 경력이 2년 6개월밖에 안 되네요. 보시듯이 2년 6개월밖에 안 되고요. 이분은 자펀드들이나 운용을 하지 모펀드를 운용할 경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력은 중요하지 않고요. 모펀드 투자 신탁에서 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죠? 펀드 운용 인력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펀드 종류에 관한 사항은요, 집합 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는 투자 신탁이고요, 주식형이고요, 개방형이고, 추가형이고, 종료형이고, 모자형이다. 모자형은 아까 제가 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편 보시면 되겠고요. 다 이제 전환형만 아닙니다. 이 내 안에서 전환을 할 수 있는 펀드는 없어요. 그래서 전환형은 아니다. 자, 펀드 환매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매 방법은요, 매입을 할 때는요,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제3영업일 D 플러스 2죠.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을 해가지고 매입이 됩니다. 오후 5시가 경과가 되면요, 4영업일 기준가가 됩니다. 이게 역내 펀드다 보니까 해외에 투자를 하는 펀드들은요, 이게 기준가를 적용을 받아가지고 환매되는 기간이 국내 투자보다는 하루가 더 깁니다. 그래서 3영업일, 4영업일이다. 자, 운용사 자산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키움 투자 자산 운용 회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메이저죠. 메이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옵티머스라든지 지금 요즘 가장 이제 뭐 제가 이거 자산 현황을 왜 봐드리는지 아시죠? 항상 이 회사가 특히 소규모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소규모 자산 운용사들, 물론 은행들이 왜 그것을 팔겠습니까? 소규모 자산 운용사에서 은행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아마도 수수료를 많이 줄 거예요.
이 우량하고 좋은 펀드들이 우량한 이 자산 운용사에서 믿고 맡길 만한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그런 펀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굳이 왜 중소형 펀드들을 소개를 하느냐, 왜 그런 펀드들을 가입을 시키느냐, 뻔한 거 아닙니까? 수수료가 많겠죠. 그래서 소개를 하겠죠. 저는 절대 소규모 자산운용사 펀드들은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만 펀드 읽어드리는 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펀드들이요, 제가 물론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했지만 투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본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보시고요,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고요. 제가 읽어드리는 이 내용들이 미래의 수익을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투자의 판단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제 고객뿐만 아니라 제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저는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로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어드바이저가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계속 저는 끝없이 펀드를 좋은 펀드를 찾아서 읽어 드릴 거고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수익이 나질 않는 종목이다, 내가 고른 펀드들이 업황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경제가 안 좋을 것 같다, 그런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요,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고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좀 꾸준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은 좀 봐주세요. 마지막을 좀 봐주시면요, 제가 이때까지 우리 고객들한테 지금 이 정도 수익이 났으면, 목표 수익이 났으니 환매하십시오 라고 제가 이 마지막의 내용을 마지막에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환매해야 될 종목은 저는 일본 중소형 포커스자 환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드러내시고 그 드러내신 걸로 저는 이 구독 경제자를 담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 펀드 읽어드리는 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